안녕하세요. 샌드박스 공동창업자이자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필성입니다. 일단은 2015년에 창업한 회사고요. 저 대학교 동기였던 유명 유튜버 도티 나이선 씨랑 같이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. 원래 10년 넘게 굉장히 친한 친구였고, 저는 원래 구글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사업개발 일을 담당하고 있었고요. 또 희선이는 이제 어떤 우연한 계기로 유튜버가 되게 되면서, 어찌 보면은 저는 이 유튜브 생태계 내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, 그리고 도티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제 의기투합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가 시작할 때는 그 게임 컨텐츠를 전문으로 하는 MCN으로 시작을 했는데, 지금은 이제 한 400여 팀 정도의 크리에이터들 혹은 셀러브리티들을 매니지먼트하고 그분들과 함께 컨텐츠를 만드는 종합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. 회사를 운영한다는 일이 원래 종합적으로 많이 어려운 일이긴 한데요. 그 중에 제일 어려운 일이라면은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스스로 개척해내가야 된다는 일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가령 유튜브 안에서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고 이제 유튜버 분들을 어떻게 성장시켜야 할 것인가 라는 게 기존에 어떤 룰이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저의 통찰과 용기만으로 앞길을 나아가야 된다는 게 항상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. 네, 나는 오늘도 컨텐츠를 팝니다는 샌드박스와 위즈더마우스가 공동으로 기획한 책이고요. 처음에는 사실 제가 어떻게 사업을 해왔는지를 그리는 그런 책을 부탁을 받았었어요. 근데 아직 제가 이 업계에서 정말 성공을 거뒀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, 그런 글을 쓰기에는 좀 부끄럽다고 생각을 해서 그보다는 좀 더 이 현재 이 유튜브 생태계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인 이해를 돕는 책을 써보고 싶었습니다. 이전에 저희 회사에서 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꿈꾼다라는 좀 더 이제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책을 발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이번 도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분뿐만이 아니라 이 유튜브 생태계 자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싶고, 이게 본질적으로 어떤 현상인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. 컨텐츠 산업 그 밸류체인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게 되었다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기존의 컨텐츠 산업은 TV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면은 이제 디지털 컨텐츠는 모바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, TV에서 모바일로의 변화가 그 전체 서플라이 체인과 밸류 체인에 큰 변화를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단순히 디지털이다 아니다, 방송이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공급되고 마케팅되고 그로 인해 사업이 만들어지는 모든 전 과정 자체가 큰 변화를 겪고 있다라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컨텐츠 마케팅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책이 많이 팔리면 좋으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만, 그러니까 나만의 컨텐츠를 가진다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그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보시고 그게 궁금하시다면은 책을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어요. 왜냐면은 이게 이제 개인이든 사업을 하든 혹은 이제 커리어로서 어떤 일을 하든 이 컨텐츠를 잘 다룰 수 있어야지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예전에는 컨텐츠는 누군가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, 그리고 나는 그냥 내 본분을 다하는 것,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었다면은 이제는 정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신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더 키우는 세상이잖아요. 그런 면에서는 모두가 자신의 컨텐츠를 가졌으면 하고, 그런 차원에서 관심이 있다면은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중요한 자질은 이제 시청자에게 컨텐츠를 보여주는 것 자체에 대한 흥미를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내가
유명해지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아니면은 내 끼를 발산하고 싶어서 웃기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근데 그 결국 결과물로서 시청자가 보는 거는 딱 유튜브에 업로드 되었을 때 그리고 방송을 켰을 때 그 컨텐츠라는 단위로 시청자들이 자신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컨텐츠를 처음부터 끝까지 봤을 때 어떤 경험을 하게 해줄 것인가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정서를 이제 불러일으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좀 근원적인 고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.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크리에이터라는 표현이 참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유튜버, 스트리머, 뭐 BJ, 여러 인플루언서, 뭐 심지어는 뭐 이제 키 오피니언 리더 여러 가지 의미로 불리잖아요. 근데 저는 사실 크리에이터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 게 이 크리에이터라는 표현의 결국에는 내가 컨텐츠를 제대로 만들어서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로서의 본분을 잘 망각하지 않고 열심히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저는 좋은 유튜버라고 생각을 합니다. 굉장히 큰 변혁기인 것 같아요. 예전에는 뭐 컨텐츠를 볼 수 있는 선택지가 TV밖에 없었던 시절에서 단순 선택지나 뭐 대안 정도가 아니라 이제 모바일과 디지털이라는 플랫폼이 이제 주류 미디어로 뒤바뀌는 과정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는 유튜브나 디지털이 이제 TV의 보완적인 존재였다면은 이제는 대안적인 혹은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컨텐츠 플랫폼이 되어가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 핵심은 컨텐츠잖아요. 뭐 숏폼이 어떻고 롱폼이 어떻고 막 그런 논란들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누군가의 숏폼이 좋고 누군가의 롱폼이 좋겠죠. 근데 이제 컨텐츠가 핵심이다 보니까 그리고 뭐 어떤 컨텐츠가 잘 되느냐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컨텐츠는 다양하잖아요. 그게 다큐멘터리일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한 정보성 컨텐츠일 수도 있고 뉴스일 수도 있고 뭐 드라마일 수도 있고 예능일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컨텐츠들을 사람들은 원하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변화한 디지털 환경에서 어떤 포맷과 어떤 내러티브의 컨텐츠를 만들 것인가 그게 뭐 항상 그래왔지만 이제 미래에도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동안은 뭐 좀 더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이 많이 그 논의 대상이었다면은 이제는 진짜 그 본질적으로 뭘 만들 건데 뭘 만들어서 유튜브 시청자들을 재밌게 해주고 그들의 사랑을 받을 건데 그라는 것에서 정말 창의적인 해법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시대 그리고 그 창의적 해법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. 크드 독자 여러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올해는 참 저 개인적으로도 혹은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쉽지 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아마 대부분 구독자분들도 그렇지 않으실까 싶습니다. 근데 뭐 안 좋은 일만 있을 한 번 없는 것 같습니다. 내년에는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 연말연시 따뜻하게 잘 보내시고 다가오는 한 해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